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대학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안양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와 창의융합 교육이 만나 완성되는 안양대학교의 아름다운 리더, 미래를 이끄는 빛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지도 7주를 지나서 8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학사 일정으로 보면 이제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간 7주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중간 시험을 어떻게 보고서로 대체할 것인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강의의 제목은 사고와 표현 7주간의 여정입니다. 한번 그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해 왔는지 함께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고란, 표현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되짚어 보고요. 두 번째로는 본 강의, 사고와 표현, 혹은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제가 사고와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깊이와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기묘하다라고 했는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7주간 우리는 어떠한 내용들을 어떻게 살펴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중간 보고서, 중간고사겠죠. 이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고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말의 적어도 80% 이상이 한자어로 되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동음이의어가 많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어휘가 많다는 것이겠죠.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사고란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고가 깊다, 사고의 폭이 넓다라고 얘기하는 사고와 사고를 치다,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것은 또 다른 의미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사고란 생각하고 궁리한다 이런 얘기. 우리는 저 곧자를 어떨 때 많이 쓸까요? 곧살하다, 뭐 이럴 때도 돌아보아 살피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연구하다, 고구하다, 뭐 이런 데서 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수업을 들으시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서 뜻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고라는 말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보시면은 첫 번째, 사고의 틀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자 할 수도 있고 이 문제의 좋은 점, 장점을 발견하고자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사고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때문에 혹시나 내가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 너비를 폭을 넓힐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사고의 틀을 좀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고의 영역을 넓히다입니다. 사고의 영역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는가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관된 단어들을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귀찮을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서 사고의 영역을, 사고의 범위를 넓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영역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역이라는 것은 범위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각자의 전공이 다를 겁니다. 전공에만 매몰되다 보면은 다양한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는 일 혹은 내 전공을 바라보는 일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논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논리에 대한 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논리가 내가 생각했던 논리가 이런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논리라는 것은 내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었구나 라는 것도 발견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논리라는 것은 형식입니다. 누가 어떠한 논리적 형식의 틀 속에 잘 적응하면서 활용하는가가 저 사람은 참 논리적이야. 저 사람은 논리적이지 못해 라는 것에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란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 봐야 되고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활용하고 있는 이 말의 뜻이 정말로 맞는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그걸 확인하는 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잘 돼야 사고의 깊이와 사고의 폭을 넓혀놔야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표현이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바입니다. 의사나 감정 등을 드러내어 나타냄, 이것이 표현입니다. 싫다, 좋다를 표현하는 것도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단순하게 싫다, 좋다가 아니라 혹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가 아니라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사고에서도 논리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처럼 표현에도 논리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표현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그 사람 참 표현이 서툴어. 이거는 글로 표현되는 것과 말로 표현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말은 참 잘하는데 어찌 보면 글로 쓰는 것은 참 표현이 서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서툴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익숙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와 표현이라는 과목은 바로 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목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와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왕이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내가 듣고자 하는 대답을 상대로부터 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사고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와 표현이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잘 되고 어느 하나는 잘 못하고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 사람 말은 잘하는데 글은 잘 못 써 라고 얘기한다면 말에도 어찌 보면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 힘주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목소리 높이고 이런 것들을 논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그러한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가 더 논리적인가, 누가 또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게 바로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경 지식을 넓히는 것, 이것이 낱말 하나하나의 정확한 뜻을 찾아서 그것을 해명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저는 어떠한 방향에서 이 사고와 표현이라는 과목을 대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제가 모르는 것은 반드시 찾아보고 넘어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낱말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문장을 아는 게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낱말의 뜻들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 우리는 주로 스마트폰으로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을 할 때 네이버에게 가장 많이 물어본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뭐 다음이라는 사이트도 있죠. 그리고 또 달리 다양한 백과사전들이 있습니다. 이 백과사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거를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내가 생각하는 정확한 낱말의 뜻, 낱말의 정의,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우리가 6주차에서는 MDGS와 SDGS를 얘기했죠. 여기서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D의 의미였을 겁니다. Development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번역하고 이해해야 될까? 개발이냐, 발전이냐? 이것은 엄연한 의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SDGs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엔이 그간 어떠한 사업들을 펼쳐왔는가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야 온전히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6주차에서는 5주차였겠네요. 한국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코리안이라는 말을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국인에 대한 정의는 아직은 그렇게 온전하게 통일된 하나로 정립이 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무엇으로 들었을까요? 한국말을 사용하면 한국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왜 제페니스 코리안, 제일교포, 아메리칸 코리안, 재미교포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에서 또 우리와 같은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조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들도 영어로 표현할 때는 코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강제 이주를 당했던 사람들 중에는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입니다만 가레이스키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는 한국인인가 혹은 한국인은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게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MDGs를 찾아보고 SDGs를 찾아보는 것처럼 한국인이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자꾸만 찾아봐야 우리가 정확한 뜻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사고의 깊이와 사고의 폭,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누가 용감하다고 그랬죠?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이 용감하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모르는 것도 적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아는 것이 많은 만큼 그 주변에 모르는 것을 많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어떠냐면은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깊이를 더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깊이와 폭이라는 것은, 너비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커다란 그 웅덩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홀이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폭이 넓어야 깊이도 깊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깊이를 깊게 하려니까 폭을 넓힐 수밖에 없겠죠. 또한 폭을 넓게 하다 보니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폭만 그냥 넓게 얕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박학다식이라는 말이 꼭 긍정적인 말은 아니죠.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면 이거는 온전히 나의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이 사고와 표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깊이와 사고의 너비가 신장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히 찾아보고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강의실에서 진행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 갖고 계신 생각을 발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비교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어진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합시다. 다음은 그러면 우리는 7주간에 걸쳐서 어떠한 내용들을 만나보았을까요? 첫 번째, 첫 주에는 글쓰기란 무엇인가, 물론 사고와 표현이라는 대강의 그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와 대화, 표현의 영역이겠죠. 어떻게 표현할까? 발표도 역시 표현의 영역이겠죠. 그렇죠? 어떤 발표가 좋은가? 그리고 발표를 위해서, 표현을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론의 자세, 읽기의 중요성, 이런 얘기를 했죠. 저는 중점적으로 독후감, 그러니까 책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언제 어떻게 읽는다고요? 언제나 읽을 수 있다. 무엇이든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독을 할 수도 있고 정독을 할 수도 있고 발췌독을 할 수도 있고 속독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이거는 대상에 따라서 내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독서법은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서는 글쓰기와 말하기, 또 표현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잘하는데 글쓰기는 잘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것 하나가 정말로 층이 크게 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특히 말하기의 경우 대부분 저 사람 참 말 잘해 라고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혹은 말하는 근거는 매우 빈약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주차에서는 그런데 토론을 할 때는 어떤 예절을 지켜야 될까? 우리가 정치인들 토론하는 걸 보면 좀 답답하죠. 서로 막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고 말 못하게 하고 뭐 이러는 경우도 봤죠. 그래서 또 그러면 독후감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메모를 하는 습관이 필요하구나. 메모를 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을 기억해내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읽을거리도 보셨죠. 숫자를 가지고 보는 방법, 그림을 가지고, 신호를 가지고 보는 방법, 사진을 가지고 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팔의 숫자를 제시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에 9자 같았는데 네팔에서는 액이라고 해서 1이라는 숫자였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자는 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같았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했을 겁니다. 이렇게 공용으로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있지만 나라마다 숫자를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흰색은 어느 방향을 나타낸다 했죠? 그렇습니다. 서쪽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색을 가지고도 우리는 어느 방향인가를 표현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5주차에서 한국인이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 한국 사람일까? 나는 어떠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주차에서는 SDGs와 세계 시민이란 이란 걸 알아봤습니다. 나는 왜 세계 시민인가? 그리고 나는 SDGs와 관련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7주차에서는 세계 시민이 마을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을이라는 것은 단어를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물론 가장은 아니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나는 어떠한 대학생으로서 내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7주가 진행되는 동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주에서 4주까지는 어찌 보면 표현의 영역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사고의 영역을 더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사고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이것이 또 이제 우리 대면 수업을 통해서 또 바로 잡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주에서 7주차가 저는 사고의 영역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강의의 안을 제안을 했을 때, 제시를 했을 때 여러분이 좀 더 폭넓은 사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은 사고의 깊이와 폭을 더하면서
표현의 정확성을 꾀함을 목적으로 함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간 진행된 7주차의 강의, 그런데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강의를 보게 되는 5월 첫 주는 5월 6일이겠죠. 이 주에는 중간고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고사를 실시하기에는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보고서로서 중간고사를 대체하기로 그렇게 정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럼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중간보고서는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인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배경은 어둡게 하고 글씨를 좀 색깔을 입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2, 3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 2, 3 내용을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간 사고와 표현을 통하여 느낀 점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나는 충분히 사고하지 못했다라든가 나는 정확한 낱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하고 글쓰기를 했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성찰이길 바랍니다. 여기서 발표했을 때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 목표 17가지가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17가지 중에 어떤 목표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혹은 이 목표만큼은 나도 실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어떤 목표인지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어떠한 한국이 혹은 세계 시민으로 살고 싶은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것들을 나는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이러한 한국인이 되고 싶다. 아니면 이 이주의 시대 나는 이러한 세계 시민으로 살고 싶다. 자신의 각오겠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11포인트로 하십시오. 그리고 행간은 160, A4 4장에서 5장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1, 2, 3의 내용을 4장에서 5장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보셨죠? 분량을 초과할 때는 감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락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락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단락을 쓰고 나서 한 줄을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문장의 완성도가 어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또 하나는 중요한 얘기인데요. 1번의 것을 3장 작성하고 2번의 것을 1장, 3번의 것을 1장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의 주제가 2장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장이라고는 했지만 여러분이 A4 4장 정도면은 과제를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주의사항의 내용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수업 내용의 이해도,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된 수업들을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들으셨는지 이것을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휘와 문장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락의 구분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던 내용을 제가 파악하는데 훨씬 더 용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락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 단락 안에는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5월 첫 주의 강의는 본
강좌를 시청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1교시, 2교시, 3교시의 수업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어려운 내용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내용을 생각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보고서에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대학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안양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와 창의융합 교육이 만나 완성되는 안양대학교의 아름다운 리더, 미래를 이끄는 빛이 됩니다.